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10월달이 되기 전에 특히나 이제 9월달은 전통적으로 약세 시장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뭐 기대도 안 했어요. 약간 올라간다고 해서 기대도 안 했고,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뭐 떨어질 가능성이 높았고,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약간 미온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장세를 뭐 거기에 1회 1비 하실 지금 현재 시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4분기에 대규모 양적 완화를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서 뭐 트레이딩을 하시던 아니면 뭐 투자를 하시던 이래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오늘 뉴스에서는 전체적인 시장 방향성을 보실 수 있는 긍정적인 뉴스와 특히나 미국 재무부에서 뭐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부정적인 뭐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사실 그게 지금 현재 이제 시장 장세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 긍정적인 뉴스인데, AMC라고 이게 글로벌 영화 체인이거든요. 이 한국으로 따지면 CGV 같은. 근데 이 체인이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를 올해 연말에 액셉하겠다. 이거를 온라인 티켓팅 하는데 활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CEO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AMC한테는 역사적인 발자취다, 역사적인 발걸음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CEO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뭐 이 가상자산으로 결제하는 거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연말에 같이 묶여 있는 게 애플페이하고 구글페이로 온라인 티켓팅을 시작을 할 거래요. 근데 거기다가 비트코인까지 해가지고 온라인 페이먼트에 이걸 억셉할 건데, 이 문장을 한번 엮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애플페이하고 구글페이에 혹시나 제 이제 희망회로일 수 있지만 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가상자산이 여기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게 아닐까라는 상상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진짜 실제로 4분기에 이런 발표가 나면 그거야말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주기적으로 사모은 거랑 돈 누나죠. 그러니까 아크 인베스먼트 그 캐시우드 누나가 뭐 긍정적인 발언 하는 거보다는 아마 파급력이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희망회로 한번 4분기에 지속적으로 돌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플랜 B가 말한 대로 뭐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8월 달에 47,000달러, 뭐 지금 9월 달에 뭐 43,000달러, 10월 달에 63,000달러 뭐 갈 거야. 그리고 하반기에 쭉 가서 135,000을 찍을 거야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지금부터 63,000달러까지 가는 데는 31%만 상승하면 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이제 한마디 더 드리고, 이제 부정적인 뉴스인데, 사실은 부정적인 뉴스가 이제 뭐 IMF나 BIS나 뭐 유럽 중앙은행이나 아니면은 뭐 FOMC, FED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이제 하면 사실은 냉기가 그 일시적으로도 흘러요.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스탠더드 푸어스 글로벌이 그러니까 엘살바도르가 얼마 전에 비트코인을 합법화 시켰잖아요. 근데 이 합법화 시킨 거에 관해서 그 신용 등급에 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대중들한테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저 같은 경우 이제 반대로 해석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골드만삭스 기록에 의하면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내년 5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올 하반기에 만약에 양적 완화가 실제로 진짜 벌어져서 5천조 가까운 돈이 만약에 미국에서 풀리기 시작하면 전 세계로 아마 엄청난 달러와 돈이 풀리기 시작하고, 각국 중앙은행도 아마 돈을 엄청나게 풀기 시작을 할 거예요. 똑같이 우회적인 방법을 쓰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같이. 근데 그게 인플레이션을 크게 자극을 할 거고, 테이퍼링 얘기를 11월이나 12월 달에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잉글랜드 뭐 중앙은행이 5월 달에 금리 인상한다는 뭐 할 수 있다라는 얘기 하는 거 보니까 금리 인상은 반드시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도 점진적인 뭐 익절을 올해 연말부터 해가지고 내년 뭐 어느 시점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금리 인상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거기서부터 급냉하는 게 아니라 이미 기관 투자가들은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의주시해서 그분들도 아마 보고 있을 거고, 자, 중국에서는 뭐 지속적으로 오늘 아침까지 되게 부정적인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 가상자산에 관해서 마이닝 하는 뭐 숨어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다 그거 하겠다, 다 찾아내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얘기. 자, 중국에서 이 스탠스가 바뀌어야 시장 방향성이 전 바뀔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쳤다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보면은 미국 재무부죠. 재무부도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경고한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이런 발언을, 이게 오늘 아침에 새벽에 캡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긴급 뉴스라고 뭐 여기 브레이킹 마켓 뉴스라고 나오는 어떤 그 트윗인데,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의 상황을 지금 바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시장에 냉기가 흐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뭐 USDT, USDC가 이제 뭐 거의 대부분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가 재무부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규제할 거다, 그리고 경고하는 거죠, 사실. 뒤에선 뭘 하든 앞에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얘기는 시장에 냉기가 흐를 수밖에 없어요. 중국과 미국이 동시에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그냥 보시면 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XRP 2,500만 개가 뭐 이동됐다. 그래서 모르는 지갑으로 이동됐다. 그래서 뭐 이게 어떤 방향성을 나타낼지 모르겠지만, 뭐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XRP 이제 투자를 하시면서 그런 생각들을 아마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왜 다른 코인들은 3년 동안 파동도 되게 높았고 그랬었는데 왜 XRP는 안 올라? 답답해, 짜증나, 이거 망할 코인이야, 판단을 하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소송이 걸리면서 조금 더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소송이 걸리고 나서 되게 오랫동안 소송이 연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물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왜 그런지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XRP는 전 세계의 국제 송금관 결제 시스템에서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빠르게 하려고 하는 어떤 인프라를 지금 깔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XRP가 대중이 원하는 대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다면 이 XRP 자체 인프라를 깔지를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가격이 상승하면 코인이 잠겨요. 비트코인이 가격이 상승해서 지갑에 잠기고 사람들이 하드월렛에 뽑아놓고 자손한테 물려준다는 얘기하고 상상을 하듯이, XRP가 만약에 코인 가격이 만약에 엄청나게 상승했다면 인프라 확장하는데 방해될 수밖에 없어요. 인프라 확장이 우선이라고 저희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인프라 확장이 끝나면 그때 가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하고 여태까지 했던 쇼를 마무리를 하겠죠. 그러고 나서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이 시나리오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전 세계 실핏줄 같은 어떤 그 국제 송금 시스템을 만들어내는데, 자, 지금 만약에 그 코인이 잠긴다, 그럼 의미가 있을까요? 프로젝트에 방해가 될 텐데.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전 생각을 하고, 호라이젠이 뭐 상장한다고 했는데 상장이 됐어요. 그래서 기대치보다 못 미치니까 아마 실망하실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노드를 돌리시든 아니면 뭐 바이낸스에 그냥 보관을 하시든 뭐 트레이딩을 어떻게 하시든, 중요한 건 저도 이제 3년 동안 기다린 게 젠두 런칭이었어요. 젠두의 런칭, 마지막 피날레. 마지막 피날레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코인베이스 프로에 뭐 상장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거대 대형 거래소들이 줄줄이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익명성 코인이 비트렉스에 얼마 전에 이제 뭐 대시부터 들어가서 G캐시가 다시 입성한 거랑 요런 흐름을 보시면 아마도 하반기 FATF에서 과연 뭐라고 얘기할지 긍정적으로 아마 코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우회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고, ETF에 관해서 요즘 들어서 이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좀 지속적으로 이제 발언을 하는데, 얼마 전에 이분을 영입을 했잖아요. 자, 여기 데이비드 뭐 라벨러라는 이분을 영입을 했는데, 이분이 야후 파이낸스에 27일 날 나와서
ETF에 관해서 뭐 발언을 하나 봐요. 뭐 어떻게 된다. 근데 이분이 ETF 그 진행시키는데 전문가래요. 예. 글로벌 헤드 뭐 오브 ETF라고 여기 써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예전에 이제 이분 경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이 뭐 페이스북 뭐 아마존 뭐 이런 데서도 근무하셨다는 경력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이분을 영입하지 않았을까 해서 어떻게 보면 희망의 로 한번 돌려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이제 주식 시장도 그렇고 가상자산 시장도 그렇고 뭐 유동성의 위기가 온다, 뭐 중국 뭐 2위 뭐 부동산 그룹 거기에도 뭐 부도가 날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가 이제 팽배해지면서 사실은 전 세계 금융시장이 지금 FOMC 전에 꽝꽝 얼어붙어 있는데, FOMC에서 비둘기 적인 어떤 그 발언, 매파적인 발언, 그러니까 뭐 예전에 했었던 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는 얘기,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19에 관해서 좀 더 예의주시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뭐 테이퍼링에 관한 얘기의 공포심을 지금 불러 일으키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오늘 장세부터 내일 오전, 그러니까 뭐 주말 장그리, 왜냐면 이 FOMC 회의 발표하는 게 23일 날, 한국 시간으로 23일 날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졌을 때 다음 주 들어가면 바로 FOMC 시작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말까지는 그런 냉각장을 일시적으로 대중들한테 좀 약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달러는 강세예요. 달러 인덱스가 92.86으로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하락을 다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매파적인 발언이 만약에 나오면 다시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할 텐데, 그 전에 쇼잉하는 관점에서 이런 관점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희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4분기지 지금 9월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장세를 보시고 1회 1비 하지 마세요. 좀 지루하고 좀 답답하고 짜증나시는 건 저도 이해는 하는데, 하되 이게 투자를 하시다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진짜 우리가 매도하고 떠날 때는 구름 위에 붕 뜬 기분. 제가 뭐 마약을 해본 적은 없지만 뭐 예전에 2017년에 그런 기분을 느껴보고 봤었기 때문에 그 기분을 알아요. 어떤 기분인지. 도파민이 막 분출할 때. 뭘 먹지 않아도, 뭘 하지 않아도, 하여튼 엄청나게 기분 좋은, 구름 위에 붕 떠, 구름 위를 걷는 기분, 이런 거? 그때 떠나면 되니까.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거랑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카카오페이가 카카오 그룹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카카오뱅크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 말부터 사실은 미국 양적 완화에 관해서 인프라 법안하고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 양적 완화 진행하는 거랑 맞물려 있는데, 회의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바로 해결되진 않을 거다. 썰더니 공방이 있을 거다. 10월 어느 순간까지는. 근데 이거랑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한국도 지금 카카오에 관해서 목을 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식이 쭉 하락을 해가지고 12만 원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현재 이제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카카오페이가 원래 그 정부에서 견제를 안 했을 때는 10월 5일에서 6일 날 일반 청약 진행하고 상장 목표가 10월 달 중순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연기가 됐어요. 카카오페이 상장이 연기가 됐어요. 연기가 됐다는 얘기는 여기서 상장 일정이 뭐 어느 정도 미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을 미국 양적 완화 지점하고 같이 맞물려서 보시면은 우리 가상자산 시장에 급등하는 어떤 그 폭풍장이 오는 것도 같이 매칭해서 보시면 이 관점으로 한번 대입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어떻게 보면 뭐 김범수가 진두지휘 하지만 앞에서 내세우는 건 사실은 이면에는 텐센트하고 알리바바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국 정부가 눈치 보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에 관해서 더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입장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중국 자본이 한국에 워낙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인접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걸 절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할 수 없다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이 알리바바랑 텐센트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가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지금 현재는 카카오페이나 알리페이가 직접적으로 연동되진 않지만 뭐 일본 같은 경우 라인페이가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일원화돼서 동일 경제로 움직일 거다. 일본, 한국, 중국이 이 삼각편대가. 그래서 아마 하나의 아마 덩어리로 경제 체제가 아마 동아시아 패권을 주름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향후에 도래하는 세기가 도래하면 자 그런 관점으로 그냥 포텐셜을 보시면 되고 자 디지털 자산 거래 안내 그래서 업비트에 접속을 하시면 아마 이 문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업비트에서 하는 얘기. 그러니까 뭐 너무 치우치지 마라. 그리고 뭐 특정 주체가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 법정 화폐가 아니다. 뭐 365일 24시간 뭐 전 세계에서 거래되니까 투기적 수요 및 국내외 규제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급격한 시세 변동에 노출될 수 있다. 뭐 이게 이런 문장 자체가 사실은 맞는 얘기예요. 기회일 수도 있고 여기서 많이 돈을 잃고 떠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린 다음에 마지막 결정을 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캠페인을 지금 업비트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전 어쨌든 지금 뭐 매일매일 TV를 틀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궁민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CF에서 캠페인을 하시잖아요. 치우치지 마라 뭐 이런 의미에서 저는 뭐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불장이 오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복선을 깔아놓는 업비트 경영 주체에 어떤 그런 스탠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급증하고 나서 뭐 딱 갑자기 나타나서 막 이러는 게 되게 웃기잖아요.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가 TV에서 CF를 공개적으로 지속적으로 한다는 의미를 그냥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트렌드라고 보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아마 뉘앙스를 아마 캐치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저런 어떤 다양한 뭐 새벽에 간밤에 나왔던 뉴스를 집대성해서 종합 마무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뭐 이런 장세가 뭐 지루한 장세가 있다고 해서 너무 여기서 뭐 한 발 물러나거나 뭐 포기하거나 이러진 마세요. 뭐 경험상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올리려고 지금 이런 장세를 만드나 이런 생각을 저는 이제 매일매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